네, 다음으로 영케어러 관련 유튜브 반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케어란 말이 있는 줄 이제 알았네요. 저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보면 더 애를 못 낳겠습니다. 애를 낳는 것 자체가 애한테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제발 복지는 이런 곳에 넘치도록 쓰여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케어해주길 바랍니다. 꿈을 잃지 말고 꼭 좋은 날이 있길 응원합니다. 또 여가부에 대한 반응도 있어서 같이 캡처했는데요. 여가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이야? 통일부랑 여성가족부를 없앤 뒤 성범죄 자치단체장 재산 몰수해서 그 돈으로 영케어러들에게 지원금을 줘야 합니다. 알바 구하면 온갖 혜택이 다 없어진다니 참. 계속해서 글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급 자격을 좀 바꿔라. 10년째 똑같은 뉴스. 여가부 뭐 하는데? 그래서 기본소득 보장이 중요한 거다. 하는 일도 없이 세금이나 축내는 여가부 예산만 투자해도 지금보단 낫겠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고 하더니 세상 도둑놈은 권력층에 있으면서 수십억 처먹고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한푼이 아쉬운 형편이라 일하고 싶은데 수급 기준 초과로 떨어질까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여기 특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제가 같이 캡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 노후가 유난히 걱정되는 요즘인데 이런 기사를 보게 되네요. 24시간 살펴야 되는 엄마를 돌본 게 37에 시작해서 현재 46세입니다. 경제활동과 집안일, 사교활동을 유지하려 애썼으나 양립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그렇다고 엄마를 놓을 수도 없었기에 결국 4년 만에 일과 사교활동을 놓았습니다. 사실 시설에 모시는 걸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며 일주일간 실습했던 시설의 경험과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뉴스들은 엄마를 시설로 모시는 선택을 하기에 주저하게 만드네요.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버티며 모셨는데 이제는 몸이 안 아픈 데 없이 사소한 모든 곳이 다 아프고 저축도 끝난지라 일군 일가 없이 혼자인 채 노후는 참으로 참담할 거라 상상되어 무섭네요. 그럼 영케어러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답변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필요시 검토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문제는 청소년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답변을 보세요. 해당 없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써져 있죠. 사실 보건복지부는 뭐 아예 알아보고 얘기해 주겠다고 이렇게라도 얘기했지만 여성가족부는 아예 칼같이 해당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뭐 하는 곳인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과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홈페이지까지 가서 자세하게 찾아본 결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2021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가족에게 7,375억 원, 청소년 2,422억 원, 여성 982억 원, 권익 1,234억 원. 총 한 해 예산만 1조 2,32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대한 단체입니다. 여기 보면 보시면 가족하고 청소년이 각각 7천억, 2천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해당 사항이 없대요. 이게 말이 되는지 참 의심스러운데 다음 화면을 보면 이 좌측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나 경력 단절 여성 관련된 정책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건 아니니까 논외로 하고 자녀 양육 지원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와 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및 활동 지원 모두 포함이 되는 건 아닙니까? 영케어러도 결국 청소년이고 케어하는 부모님 또한 가족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해당 없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홍보 자료에도 보면 대놓고 가족과 청소년이 써있죠. 여기 보시면 한부모 가족 지원도 써있습니다. 좀 더 글을 읽어드리면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자녀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에게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자녀교육비 지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최근에 인상했나 보군요. 또 한부모 가족 매입 임대 주거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아이돌만 및 공동육아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뭔가 지원하는 숫자나 시간이나 퍼센티지는 높아지고 있죠. 근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영케어러 쪽에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고 뜨죠. 뿐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통계 애곡을 보면은 대한민국 성별 임금 격차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세계 성격차 보고서를 성평등 보고서로 왜곡 및 확대 해석, 한국 남녀 임금 격차 꼴찌 통계의 왜곡 해석, 여성 취업에 대한 편향적 통계 이용 및 왜곡 해석한 사례,
통계 왜곡도 아주 많이 하나 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청와대 청원이 26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관련된 것은 청와대 홈페이지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양육이 어려운 이유 중 첫 번째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경제적 어려움이죠. 분명 여성가족부는 많은 지원을 해서 한부모 가족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크다고 나와 있어요. 또 돈이 없어서 입양기관에 보낸 미혼모도 이렇게 계시고요. 책상이 없어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싶은 게 소원인 한부모 가족의 아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같이 추가했는데요. 파산 신고 가출한 40대 자영업자 숨진 채 발견,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마지막 날, 연휴에도 조문발길, 국회 앞 초라한 분향소 찾은 자영업자, 왜 그런 선택했는지 잘 알아, 마포구 식당 주인의 안타까운 죽음, 코로나19로 매출 타격. 이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보료 뿐만이 아니라 재산과 연봉으로 가중평균해서 재난지원금 지급 패스화됐다는 거고, 재산은 개인 명의의 주식 혹은 채권, 코인, 부동산, 특허권, 저작권 등등 기준으로 삼고, 법인 명의도 개인 명의로 봐야 하는지는 해당 투자가나 자산가에 따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난지원에 정신과적 치료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극빈층,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재원이 최대한 집중시키도록 국민재난지원금을 줬어야 된다 생각해요. 전 특히 3번에 초점을 맞춰갖고 생각을 좀 더 해봤는데요. 우리가 방금 보셨던 바와 같이 대한민국 현재 영케어러를 조사한 자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4번 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 문제도 조금은 해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조기 부양함에 따른 결혼 포기 사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6번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가 필요한데요. 아르바이트를 더하려 해도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탈락돼서 지원을 못 받습니다. 사고로 허리에 핀이 4개 박혀서 근로 능력을 상실했으나 허리에 핀이 6개 박혀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돼서 허리에 4개 박힌 사람들은 지원금이 안 나오고 제4금융권에 돈을 빌려서 더욱 나락으로 빠지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본 결과 현재 재난지원금 예산이 하위 90%까지 모두 준다 가정했을 때 35조 2천억이고, 영케어러는 초중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10명당 1명, 17명당 1명, 24명당 1명꼴로 계산했을 때 총 40만 2,519명이고 대한민국 전체 초중고 학생 수를 참고했고요. 한부모 가구 수는 1,533세대입니다. 이걸 좀 이따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곱하기 4를 할 거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현재 188만 1000명입니다. 이 수치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영업자 현황은 2020년 자영업주 553만 1000명인데 10%는 제외하고 500만 명 정도 추산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이 숫자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은 6132명, 그리고 소년 가정은 약 5만 명 정도를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188만 1000명, 자영업자 수는 상위 10% 정도를 제외한 500만 명을 계산해서 총 733만 9651명으로 현재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산했고요. 이분들을 추석 설날은 100만원씩 주고 그 나머지 달에 50만원씩 매월 준다 가정했을 때 6개월 정도를 이렇게 꾸준히 지원해 줄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돈을 단순히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겠죠. 직업전환 교육 예산을 편성해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길을 넓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을 받는 동안 생활비도 지급을 해줘야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핀란드 이런 데들처럼 스타트업 창업도 활성화시켜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갈 수 있게 혹은 바이오 강국으로 갈 수 있게 신산업에 걸맞게 체질을 개선하면서 빈민층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고, 자, 여기까지 이슈 상상이 생각한 이 국민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았을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봤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